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라미의 모든 영화 그라미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요. 우민호 감독, 이병헌, 이성민, 이희준 배우 주연의 남산의 부장들입니다. 11.6 사건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죠. 우민호 감독의 전작 마야광의 부진을 씻어버릴 수 있는 좋은 영화가 나왔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 대한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끝은 모두가 알고 있죠. 자, 그럼 시작합니다. 중앙정보부장 김규평은 임기 18년 차에 접어든 박 대통령 정부의 핵심 인사입니다.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박 대통령과 군 동료들과 함께 정권을 잡고 요직에 올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모시는 대통령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조금씩 박 대통령과의 마찰의 기미에 불안해지기 시작할 때 그는 한 가지 임무를 띠고 미국으로 향합니다. 전임 정보부장이자 친구인 미국으로 정치망명한 박 부장을 설득하러 가는 일인데요. 박 부장은 미국 언론의 로비스트를 통해 대통령이 주축인 코리아 게이트를 폭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유신 정권의 비리를 담은 책을 집필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 부장은 그를 미국에서 찾습니다. 박 부장에게 협박을 통해 작성 중인 원고를 되찾고 임무가 원만히 마무리되는 듯하지만 김 부장은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권력의 핵심인 중앙정보부 위에 이하고라고 불리는 박 대통령의 사적 조직이 있으며 그들이 박 대통령의 스위스 계좌를 관리한다는 얘기였는데요. 거기다가 그 이야기는 미국 CIA에서 나왔으며 미국은 곧 박 대통령을 끌어내릴 것이라는 얘기마저 듣게 되죠. 미국에서의 장면들과 이후 나오는 씬들은 인물들 간의 대립 구조를 볼 수 있는 대칭적인 구도나 장면 표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위기감 넘치는 상황을 정치적인 대화로 부딪히며 말의 전쟁을 벌이는 뛰어난 연기력의 배우들은 역시 우민호 감독이 정치 스릴러에서 긴장감을 극대화시키는 데는 정말 선수구나라고 느끼게 해줬죠. 다만 카메라의 구도가 이제 비슷한 연출이 반복이 되고 중간중간 쉬어가는 장면이나 시퀀스가 없다는 건 약간 아쉬웠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들로 혼란에 쌓인 김 부장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어떻게든 박 대통령의 권력을 유지시키고 국내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김 부장과는 다르게 경호실장 곽 실장은 과격한 처리 방식을 제안하고 사사건건 김 부장과 마찰을 일으킵니다. 박 대통령의 총애가 곽 실장에게 쏠리는 것도 김 부장의 불안을 키우는데 한 역할을 하게 되죠. 곽 실장 역의 배우 이희준과 이병헌의 연기 대결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쌓여있던 에너지를 한순간에 폭발시키며 대립하는 장면은 굉장히 볼만했습니다. 박 대통령 역의 이성민은 18년간 독재를 하는 위정자의 모습을 리얼하게 표현했지만 이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는 약간 부족한 대사량과 행동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성민 배우의 연기력은 굉장히 훌륭했죠. 불안한 국내외의 사정을 이어가던 중 박 부장에게서 가져온 원고가 해외 언론에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결국 박 대통령은 간접적인 박 부장의 암살 지시를 내립니다. 곽 실장과 김 부장은 동시에 박 부장의 암살을 시도하고 박 부장은 결국 김 부장이 고용한 암살팀에 의해 살해당한 뒤 실종 처리됩니다. 박 부장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 치열한 신경전은 이 영화의 백미입니다. 진실을 모르고 있는 박 부장을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암살하려는 이 두 세력의 유인전이 불러오는 심리 스릴러를 박 부장에게 곽도원이 중간에서 뛰어난 연기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죠. 작중에 곽 실장, 김 부장, 그리고 박 대통령이 함께 보는 판소리 공연의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이 BGM과 섞이는 음악적인 연출은 시퀀스와 연출, 그리고 연기력과 좋은 시너지를 일으키며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김 부장은 박 대통령에게 박 부장의 처리를 보고합니다. 보고받은 박 대통령은 박 부장의 처리에 대해 자신은 관여가 없다는 여태껏 그래왔듯이 꼬리 자르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묻죠. 박 부장이 가지고 도망간 돈은 어떻게 됐는지. 김 부장은 개인이 착복한 돈 이외에는 발견하지 못했음을 알리자 박 대통령은 김 부장의 무능을 비난합니다. 김 부장은 분노합니다. 이병헌이 연기하는 이 갑작스러운 분노 장면은 남산의 부장들을 봐야 할 가치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김 부장과 박 대통령 사이의 불화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곽 실장과 박 대통령의 대화에서는 자신에게 박 부장의 암살을 지시했듯 같은 표현으로 자신의 암살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김 부장이 도청으로 듣고 있었죠. 부산과 마산에서 벌어지는 시위를 어떻게 진압할까 고민하는 회의에서
곽 실장과 박 대통령은 아무렇지도 않게 100만, 200만의 국민들을 무력 진압을 하고 학살까지도 언급합니다. 말도 안 되는 철권 통치에 김 부장은 호통을 치면서 마음을 돌려보려 하지만 오히려 질타만 받습니다. 이제 김 부장은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는 관객들마저도 숨죽이고 이야기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부산과 마산의 시위 현장을 보고 온 김 부장은 자신을 위해 마련했다는 박 대통령의 술자리에 곽 실장과 함께 참가합니다. 그는 참모총장을 인근에 두고 수하들과 함께 일을 진행합니다. 클라이막스죠. 여기서 이병헌은 분노로 인해 자신이 모시던 상관을 살해하고 정적을 죽이는 김규평 부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흔들리는 눈빛을 보이자 첫 방아쇠를 당긴 후부터는 이제 멈출 수 없다라는 그 느낌을 관객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과 곽 실장을 처리한 김 부장은 참모총장과 함께 남산으로 가던 중 차를 돌려 육군본부로 갑니다. 그렇게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자막과 자료 영상에서 실제 인물인 김재규의 최후 진술과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당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안사령부에서는 정치 경쟁에서 밀리자 이 과대망상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29만 원밖에 없다고 말할 것 같은 이 머머리 군인이 박 대통령의 금고에서 돈을 훔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후 또 다른 군사 독재가 발생함을 자막으로 말해줍니다. 영화 남산의 부장들은 내부자들로 대박을 치고 마야광으로 실패한 우민호 감독의 차기작입니다. 영화 전체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건을 꽤나 긴장감 있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전개 덕분에 영화 자체는 꽤 몰입도가 높은 편이고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편향적이거나 옹호하는 표현을 우려하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은 정말 최소한으로 줄이고 김규평을 둘러싼 박 대통령 정권 말기 상황을 그려냈습니다. 물론 영화에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인물들의 대사나 행동만으로는 이 캐릭터 자체에 몰입하는 것은 살짝 부족해 보였습니다. 조금은 더 부드럽게 이 내용을 이어줄 만한 캐릭터 묘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런 생각이 듦에도 극이 재밌었던 건 배우들의 뛰어난 캐릭터 해석과 이 연기력이 그 공백을 메워준 거죠. 그리고 이 시퀀스 간 장면 전환이 다소 어색함이 느껴지고 이 부드럽지 못한 부분 역시 느껴졌습니다. 약간 의도되지 않은 급 진행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외에는 꽤 볼만하고 재미있는 영화였습니다. 특히 스릴러 장르의 제일 중요한 긴장감은 우민호 감독이 이 정치 스릴러를 연출하는 데 있어 얼마나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각각의 인물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대사와 말투, 외모를 부여하고 그들을 대립시켜서 엄청난 긴장감을 만들어내죠. 그게 후반부는 내부자들에서 보여준 텐션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근현대사나 11.6 사건이나 이 실제 인물에 관심을 가진 분들, 그리고 심리 스릴러와 느와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합니다.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 대한 쌍PD님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6.5점, 저 그라미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